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개성공단, 지난 세월 남북 경협의 상징적 존재였죠. 이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신한용 회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협회장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그 입주기업 자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우리 협의체예요. 일종의 이제 친목단체이고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공동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정부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어떤 그 개성공단의 어떤 발전적인 정상화 이런 걸 갖다 건의를 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개성공단의 의미, 필요성도 이렇게 알리기도 하는 그런 친목단체로서 권익 보호를 이제 서로 정진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 평화 경제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제 구성되어졌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개성공단이 조성이 되어져 가지고 2년 후에 2006년부터 지금에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개성공단이 전격 중단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006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성공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개성공단의 의미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그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그 조성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남북 경협이 역사가 30여 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의 77 선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30년이 됐어요. 1988년에 서울 하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남북 경협과 상당한 그런 어떤 의미가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노태우 정부 때 1988년에 북방 정책이라는 것을 입안을 해가지고 경협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남북 간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경제 협력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의 부침은 있었지만 30년간의 그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급기야 이제 2016년에 완전히 그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 협력 사업이라는 게 우리 개성공단 사업하고 금강산 사업하고 그다음에 요즘 한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뷰가 되어지고 있는 도로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의 일환의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경제공단일 뿐만 아니라 평화공단이었었고 그리고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었었다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개성공단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한다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떤 곳들이 더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처음에 이제 조성되어질 때 3단계까지 조성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제품들, 섬유 봉제 제품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0여 년간 생산 활동을 했던 주력 제품은 섬유 봉제 제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단계가 불행히도 100만 평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42%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된 채로 10여 년을 이렇게 끌어져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기업의 그 경영 활동을 하는 데는 못 미치는 그런 전륜발이식 이렇게 공단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상당히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천안함 폭치부로 인해 가지고 MB 정권 때 오이사 조치라는 걸 전격 단행을 해가지고요. 추가 투자라든가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야말로 오이사 제재가 이렇게 해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원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풀리지도 못한 채
전격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 개성공단 폐쇄 당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2016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당시의 심정이 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때가 이제 2016년 그야말로 핵 도발이 아주 고도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0년이 되어졌지만 저희는 10년 같지 않은 그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전긍긍 이러다가 개성공단이 닫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2013년도에 이미 6개월 정도 개성공단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참 여러 곳으로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성공단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여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 개성공단을 좀 닫는 걸 갖다가 미연에 이제 예방할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나름대로 의뢰를 하면서 한 달여 정도를 그렇게 보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설이었지 않습니까? 네. 설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설도 상당히 긴 연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 연휴 기간에 통일부로부터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협회 사무국으로. 그래서 웬일인가 뭐 하여튼 그 연휴가 끝나기 전에 한번 기업 대표들을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달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 아닌 듯이 또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 전전날 이제 급기야 연락이 온 거예요. 2월 10일 날, 2016 2월 10일 날 모처로 이렇게 좀 기업 대표들 되도록 많이 이렇게 좀 모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모처에 가서 점심 같이 먹고 2시에 이제 거기 이제 통일부 장관님을 뵙기로 했었는데 그때 들어가기까지만 해도 모든 우리 기업들은 5.24 조치 때도 끄떡없었던 우리 개성공단이고 최후에 이제 보루인데 이것마저 닫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제 손해이고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 될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한 서너 명 정도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좀 불길한 예감이 있는 거고 설날 설 잘 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이제 그 집합장소에 가보니까 우리 장관만 오신 게 아니고 경기부처 5 부처의 그 차관들까지 계시고 아주 상당히 총망라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장관께서 오늘 그러니까 10일 5시부로 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을 닫아야 되겠다. 국민의 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뭐 누누이 언론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관님은 나가시고 거기에 이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책임은 정부가 했던 1대1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우리 기업들이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3일간의 말미를 주겠다. 3일 동안에 거기에 있는 유동자산, 상품, 제품, 완제품 이런 것들을 빼올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 대신에 1인 1차량으로 제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 한 대 들어가고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예? 그게 얼마나 많은 그 화물을 갖다가 빼올 게 있습니까? 그래서 더 뒤로 보내주고 날짜도 더 3일이 아니라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 그 통일부 발표대로 141인 1차량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짐 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오후 3시경에 이제 북한에서 추방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다 나가라. 뭐 3일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북한하고 그런 협의 조율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닫으면서 3일을 주겠다라고 하니 북한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추방되어져 나오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공단이 되고 만 겁니다. 네, 그 개성공단 문이 닫힌 지 지금 벌써 2년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개성공단을 돌아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신 걸로 압니다. 어떤 일까지 하셨나요? 눈물 나는 그야말로 2년 4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 그리고 중소기업이 다수일 수밖에 없었던 개성공단 우리 입주기업 124개 기업은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땀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나름의 또 경영 정상화하기 위한, 그리고 기업은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 그런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방으로 그리고 해외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 잃어버린 재산, 우리 잃어버린 공단을 다시 찾기 위해서 거리로, 국회로, 정부로, 시민과 단체로 이렇게 나름의 언론과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 그리고 지금의 정권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제 공약까지 이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제 우리는 또 1년여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핵의 프로세스가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는 많이 이렇게 갖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현재 기업이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총 이제 우리 있죠? 투자 기업으로 해가지고 124개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투자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편의점도 운영을 하고 뭐 당구장도 운영을 하고 이런 뭐 건설 뭐 이런 어떤 사도 운영하고 그렇게 이제 보조적으로 같이 이렇게 영업을 하는 기업이 80여 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총 합치게 되면 이제 200여 개 업체가 맞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협력체라고 얘기합니다. 협력사가 5천여 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수죠. 그리고 거기에 고용하는 인력이 정확히 7만 8천 명, 그러니까 8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성공단이 닫힘으로 인해 가지고 200여 개의 개성공단 기업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협력사까지 합치게 되면은 8만여 명이 실직을 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참 이게 어렵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나름의 어떤 그런 경영 정상화, 회사를 갖다가 새로이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요. 그야말로 있는 재산 없는 거 전부 싸 메고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가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어떤 영역 활동을 10여 년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오이사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화가 안 되어지니까 돈벌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제나 이런 어떤 정상화되어지는 시기가 올 것인가 이렇게 고대하다가 닫혀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공단이 닫히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전긍긍 그야말로 노심초사 한 20여 % 정도는 폐업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나마 한 60% 정도가 국내나 해외나 그 이전서부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60여 % 정도가 그나마 이렇게 전전긍긍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여 % 정도는 그야말로 그냥 그런 정도고, 그리고 20% 정도는 아예 그냥 폐업 상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뭐 보시는 모든 국민들이 그랬겠습니다만은 그 협회장님께서는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남달랐죠. 그러니까 제가 1월 1일 날 뭐 가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뭐 해돋이 보러 간다고 하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중간에 돌아와서 아침 이제 먹고 산을 이제 올라갔어요. 가까운 산을 올라가서 나름대로 신년 계획을 하고 내려오는데 신년사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년사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모 매체 기자께서 전화가 딱 오길래 이건 낭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러이러하게 이제 뭐 그야말로 올림픽에도 이제 참가할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담화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가 고대하던 그런 상황이다. 꼭 개성공단에 한해서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 남북의 어떤 문제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올림픽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야말로 뭐 등등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평양 올림픽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이제 나름대로 진행되어지고 그럴 때는 또 이게 올림픽이 끝나면 예로 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위장쇼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100% 이거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반신반의도 하고 염려, 우려, 기대 이런 게 교차하는 가운데서 이제 올림픽 끝나면서 누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고위급 회담이 또 이렇게 열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딱 날짜가 잡히고 보면서 자 이제 우리도 기회가 올 것이다. 머지않은 기회. 이렇게 나름대로 희망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진짜 남다르게 그걸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했지 않습니까? 4월 27일 날 청와대 앞길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응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우리 한 20여 명 정도 새벽 5시에 청와대 앞길에 가가지고 그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잡았어요. 그 잡고 한 서너 시간 이제 됐는데 대통령 차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정돼 있지는 않았었어요. 예정된 이제 그쪽 주민들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차에 타시라고 하다 우리는 한 20, 30m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나마 이제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그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프랭카드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왔냐면은 우리 현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의 어떤 경제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걸맞게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개성공단 재가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수막을 가지고 이제 딱 들고 대통령께서 그 주민들을 만나고 차를 타려고 딱 손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 지금 표정이 지금 뭐 그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저는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여러 번 뵙고 그랬지만은 그분의 표정이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정이 왔네. 그러니까 그냥 차에 탈 수가 없는 거죠. 그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저희들 일일이 손을 다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는 또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지고 오십사 이렇게 염원하고 그리고 이제 가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의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협 의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좀 그걸 껴달라. 경협의 의제가 들어가야 개성공단도 이제 금강산도 이게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핵미사일의 어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협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 이거는 뒤로 오히려 밀리고 우리 뭐 당사자끼리 이게 해야 될 일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뒤로 밀리고 그야말로 14선언 경협이 이게 완전히 줄을 이제 이뤘잖아요. USB를 건넸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도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또 불충분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이렇게 잡히고 북미 정상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또 취소 뭐 또 번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진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었고 그 선언이 당장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그 방향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머지않은 그런 시간 안에 개성공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지만 그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그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뭐 기대가 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5번 이제 방북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가 가고 싶다는 걸 알고 있고 정부도 왜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기계가 얼마나 마모가 되어졌는지. 마모된 기계를 갖다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수리만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완전 이제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기계 제작하는데 다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3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럼 공단 문 열어놓고 기계 없으면 기계 돌아갑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재개가 되었을 때 준비해야 되는지 이 파악을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계도 수리해야 되는 거죠. 기계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력도 다시 또 사람도 뽑아가지고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막연히 그냥 열리기 기다리고 또 열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 하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늦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은 방북을 허용해가지고
가는 것이다. 지금 여러 그런 갈래로 지금 뭐 이렇게 민간 교류 차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경제협력의 의지,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이제는 좀 표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 국민들은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주 평가를 좋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의미가 상당히 대단히 큽니다. 단순히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뭐 200여 개 업체만의 공단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그런 공단이 아닙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들어있는 것은 환황해권, 환동해권, 그 다음에 이제 GMO 벨트권, 이렇게 H자형 형태의 어떤 그 경제 벨트를 갖다가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의 경협 정책의 그 일환인 이 한반도 신경제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개성공단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금강산부터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 철도 연결해가지고 북한에 이미 이런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5개 경제 특구하고요. 그 다음에 22개의 경제 개발구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어떤 그 기업들이 없어서 일 뿐이지 그렇게 조성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북한 전체 내에다가. 그럼 이제 도로, 철도 연결해가지고 그곳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들어가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이 열리고 북한이 개방되어지고 하면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100년 대계를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은 인지를 하고 개성공단 간 사람만의 공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단이고 이걸 승화 발전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가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함이 마땅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난 4월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선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2년 전 갑작스럽게 폐쇄됐던 개성공단 재가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아경제TV 초대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